자, 12번 봅니다. 자, 어제도 전화 왔어요. 등기부에 나타난 신탁 원부, 이 뭐냐, 신탁 원부. 자, 이거 보면은요, 등기부에 신탁 원부 해가지고, 가끔 저도 받습니다. 신탁 원부로 돼가 있는데, 그 전세 들어가면 됩니까? 이야기입니다. 소유자가 이제 개인이 아니고, 개인에서 갖고 있다가, 신탁 원부, 예로, 교보자산 신탁, KB부동 신탁 소유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를 중개업소에서 요거를 중개를 한대요. 중개를 하는데 그거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그 전세를 이제 보통 보면은 방이 없는데 보기가 신탁이 또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 물으면 이랍니다. 자, 빌라가 지금 20개, 30개 있는데 신탁에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하기 위해서 신탁을 몇 개나 한 거다. 그 이야기인데 그 반대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예로 빌라 20개를 갖고 있다가 돈이 한 50억 필요해요. 그럼 뭐 옛날에는 신입이나 은행이나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1순위 설정하고 예로 30억 빌리다 그러면 36억 정도 설정을 해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소유자는 그냥 지고 설정을 하고 대출 나와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건전한 설정이기 때문에 경매를 닦아 넣으면은 경매 넣으면은 이제 뭐 예로 30이 팔리면은 10만원 고서 다 가져오면 되는데 그것을 보기에는 뭐 경매 비용이 당연히 빠지겠죠. 뭐 한 2천만원 그거 빠지는데 그거는 상관없는데 뭐 국세가 법정기 조치채권이 법정기를 빨라갖고 한 3억 빼가고 임금채권 한 2억 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당해서 한 뭐 5천만원 빼가고 이사니까 은행에서 안 되겠다. 막 신탁에서 몇 개라 신탁 보수를 네가 주고 대출을 해준다. 우리가 해준다. 자,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맡기는 사람이 이제 이 신탁자랍니다. 신탁자. 자꾸 지금 신탁자 나오는데 그 다음 수탁자는 이 신탁에서 합니다. 주로 KB 부동산 신탁 이게 수탁자예요. 그럼 우선 수익자는 대출해준 은행입니다. 자, 그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그죠? 중구 신당동에 삼성 셀러빌이다 해놨네요. 20에 110649. 자, 중구 신당동에 삼성 셀러빌의 경매가 전용이 15명이 나옵니다. 그죠? 중구 좋죠? 뭐, 중구. 저게, 3층에 셀러빌이 여기 이제 뭐, 나오는가 봐. 그죠? 중구 신당동이 어디입니까? 중구 신당역 옆에, 그죠? 신당역 옆에, 뭐, 이렇게 있네요. 그죠? 신당역 옆에 빌이 있어요. 자,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뭐, 임차인도 없고, 건저당. 자, 이났네. 자, 잘 보세요. 건저당이 보통 많지도 않습니다. 100만원. 그죠? 1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탁으로 넘가주고, 이 소유권을 이성항에서 넘가주고, 여기 갖고 경매 넣어주고. 자, 이런 시스템이에요. 잘 보세요. 100만원 왜 해놨느냐? 그냥, 뭐, 대부에서 돈 빌려주고, 이성화 씨한테 빌려주고, 그냥 경매 신탁에 넣기면 되는데, 왜 그러면 해줬느냐? 이러니까, 이 경매 넣기 위해서 간단하게 100만원 해놨습니다. 해놨고, 넘깁니다. 같이 맞물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매 넣으면 되겠죠. 이자가 안 들어오고 하면은 경매를 연다. 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등기부 잘 봅시다. 등기부 이렇게 되죠. 등기부를 쭉 보면은 이제 표제부 각구 나오죠. 각구 소유자 권리가 나오는데 쭉 나오다가 보면은 잘 봅니다. 소유자가 원래는 이승생이 이제 국제자산 신탁이 뭐 바뀌겠죠. 신탁원부 나오네. 그죠? 신탁원부 나오죠. 국제자산 신탁에 이렇게 신탁합니다. 근데 이제 명칭만 바뀌었다 이거지. 뭐 다른 건 뭐 같아요. 국제자산 명칭이 우리 자산 신탁 바뀌었다. 이건 상관없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2020년 소유권을 또 백을 했다가 다시 또 우리 신탁으로 가고, 그죠? 그건 놔두고 일단 이거 봅니다. 이 개인에서 이제 결론을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이전해갖고 요거를 이제 같은 날에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신탁 원보가 나오죠. 그럼 요 보면 이제 아까 신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 우선수익자라고 한 거는 은행, 돈 빌려준 은행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이제 개입돼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경매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이제 경매는 아까 100만짜리 있었죠.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경매를 넣어줍니다. 옛날 설정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100만원 이렇게 설정해놨죠. 옛날에. 그럼 요거 갖고 경매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임차인이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빌려주고 경매들하고 요 사이에 이제 임차인이 가끔 많이 들어와요. 임차인이. 그러면은 이전이 되고 있는데 이 소유자 입장에서 여러 전세 4천에 뭐 월세 한 20만원에 나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액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 나오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랍니다. 불법 점유자 이래 봅니다. 우리 신탁에서 볼 때는 불법 점유자다. 그래서 여기서 골치 아픈 사람은 대출로 하는 은행입니다. 새만 얹고 이런 데고, 그러고 소액 보증은 되느냐, 안 된다 봅니다. 우선 변제권이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임대인 누구냐? 여기서 이제 4천에 주고 한 임대인 누구냐 그러면은 임대인은 주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기서 임대인이 되는 수가 없어요. 임대인이 아니고 임대 권한이 없는, 그럼 여기서는 임대인이 물리자산 신탁이 임대해야 되겠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게 뭐 권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죠. 뭐 옛날에 전 소유자 신탁에서 몇 개, 그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지가 방 빼고 들어갈 수 있고 세입자 넣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종로구 평창동에 나오네요. 그죠? 평창동에 2억 7,500. 20에 10563 보면은 여기는 2천만원짜리 임차인이 있죠. 2천만원짜리 임차인이. 그럼 여기서 신탁에 갔는데 9월 18일에 신탁을 했죠. 했고 경매가 요때 들어가는데 세입자는 9월 18일 신탁 넘어간 뒤에 2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있죠. 자, 날짜 잘 보세요. 날짜를 잘 보면은 SB 이게 관리대부회사에서 건조당을 100만원인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탁에 넘겨줍니다. 그죠? 신탁이 나오죠. 나오고 건조당이 여기 임의기매 되는데 요 사이에 신탁에 넘어갔는데 9월 18일 날 넘어갔는데 11월 2달 뒤에 2천만원 주고 세입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세입자가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보호가 되느냐? 안 된다. 이런 게 되겠죠. 500에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 이거는 뭐 괜찮겠죠. 왜냐 그러면은 나중에 차의 경우에는 월세 또 10달 지압비면 되니까. 그러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2천, 4천, 5천, 7천을 올라가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에 세입자가 주로 물어본 것이, 그럼 요럴 때 요 세입자가 2천만 대해서 소액보증금 대상이 되느냐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0에 10563. 자,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면 됩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전용이 22평, 괜찮죠? 뭐 적당합니다. 22평이고 종로구에 이제 이 빌라입니다. 우리 평창동 뭐 괜찮다. 동네도 그죠?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단점은 뭡니까 이게? 지하다. 이게 조금 그렇죠? 지하만 아니면 좋겠는데 일단 지하입니다. 지하고 여 보니까 세입자가 2천만원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대부회사가 100만원이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요거 갖고 개매 넣어주는데 문제는 원래는 한시인데 자산 대부가 이게 이전을 받았어요. 요 설정을 안고 이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달 뒤에 임차인이 2천만 원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그럼 이 사람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 해도 배당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임대인이 그때 누굴까?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이 틀림없이 이쪽입니다. 이쪽.
이죠? 전체 계약서에. 그래서 배당이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과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2천을 못 받은 사람이, 예로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럼 뭐 2천든 4천든 6천든 뭐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신탁에서 몇 개나 났고 임대난 사람은 또 사기죄가 되느냐, 또 된다고 봅니다. 사기죄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또 넓게 자꾸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거 잘 봅니다. 이 전입세대 찾을 때 요게 여러분들이 이라거든요. 요거를 등기부를 이제 이게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들은 전입세대를 띄워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거 가죠. 요거 들고 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를 시킵니다. 주로. 그럼 동사무소 보자니까 A동 지하 1층에 101호에 해보면은 이게 없다 해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봅시다. 건축물 대장은 이게 A동 101호 해놨죠. A동 101호죠. 자, 등기부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는. 아까 등기부는 뭐라 했어요? 지하 1층에 101호죠. 그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요가 뛰러 간다고, 요거 가지고. 동서 간다고. 그럼 틀려, 이게. 틀려. 그럼 A동, 지하 1층 101호, 이렇게 치면 없다 한다고. 그러면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낚시 들어가 버리죠. 전입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A동은 이런 거 빠지고, 지하 있는 거 빠지고, 그냥 101호 넣었어요. 101호, A동 101호. 자, 그래서, 전입 세대도 A동 101호. 자, 요리하니까 지금 멋이 나옵니다. 그죠? 2013년도에 한신, 아까 소유자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달 뒤에 들어온 김씨가 이게 이제 이게 맞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요 쏘면 안 돼. 자, 구독성도 잘하네. 전에는 요거 보고 등기부를 뽑아가지고, 전입세 해가지고 없다고 해놨어요. 근데 내가 하도 이야기 사서 그런가, 내 동상을 받는가, 유튜브를 받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정의처리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씨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소유자도 아까 있었죠, 그죠? 소유자 아까 한씨도 있었잖아. 한땡땡 있었잖아. 한씨도 있고, 김씨도 있다. 전입에. 그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률적 관계 되느냐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놨죠. 요걸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로 등기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전입세대는 건축물 대장의 우측에 있는 호명지, 요거를 따라야 된다. 요거는 지하 영역 또 없죠? 그러면 지하가 맞습니까? 어디대로가 뭐? 101호 해놨는데. 아마, 원래는 지하 같아. 이거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거 보면은, 지하 같죠, 느낌에? 화살 표시가. 그죠? 계단에 가지고, 모르겠도 딴 데서 내려오면 또 저쪽 보면 1층이고 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런 거 그렇고요. 법률 관계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입세대. 자, 진짜 써놨네. 요리하면 안 되고, 지하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101호로 해서 이렇게 전입세대를 발급을 해야 맞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 변호사께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써놨어요. 형법 347조에 보면요, 사기,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신탁을 맡긴 소유자가 있고 신탁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있고 이제 삼각관계로 신탁 원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무시를 하고 동의도 안 받고 2천, 4천, 6천을 받아 챙겼다가 안 좋으면 챙겼다. 이거는 누구를 기망을 해서 돈을 받아서 지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기죄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이 사례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해서 최종 전시형 퇴장금으로 사기죄행을 보인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신탁에서 그런 거는 있네, 그죠? 쭉 나오죠. 뭐 KB부터 쭉 옵니다. 이게 우리 신탁 공매가 많이 나왔죠. 전에 배웠습니다, 그죠? 신탁 공매가 여기서 유찰되는 거는 보통 수의계약도 되고 신탁 공매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는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는 신탁 공매에서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제가 얘기했죠. 누구를 찾아야 되냐? 이거 찾아야 돼요. 우선 수의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해야 되고, 이 신탁 공매는 아까 어디 가면 되죠? 우리가 신탁 공매는 구독션에 가셔가지고 어디 있으니까 신탁 공매. 자, 공매 검색 가서 여기 있죠? 공매 검색에 가서 여기 보면은 처분 신탁 공매 있어요. 구독션에서는. 자,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은 예금 보험사 공매 앞으로 여기 이제 많이 커질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오늘도 신문 보니까 이 저축은행이 굉장히 어렵대요. 저축은행이 이 파산되기가 이제 아마 앞으로 줄줄 놓을 것 같는데 놓으면은 부동산에 다 열어갑니다. 과거 어디냐 그러면은 솔로몬 저축은행, 뭐 파랑새 저축은행, 도마도 저축은행 하고 많이 들어봤죠. 그 부동산이 전부 다 여기로 다 몰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매를 진행해요. 단점은 대출 금액이 적다. 부가세를 들어낸다.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보면 뭐 600개, 700개씩 막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팔리고 뭐 20개, 30개 없다. 지금은 쫙 다 팔렸는데, 또 이제 뭐 내년이나 또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막 쓴 부동산 많이 있겠죠. 대출 많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저축은행에서 또, 아이고, 이제 지금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저축은행에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올 확률이 있지 않나 보이십니다. 자, 여기 신탁회사 있죠? 그럼 신탁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 좋아요. 여기 보면 많이 나와요.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도 뭐, 예를 경남도 나오죠? 경남도. 뭐, 경남 나오고, 자기 좋아하는 지역을 넣으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남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 그죠? 막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상가도 있고, 쭉 움직이는 거죠.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살 자기 지역 가까운 거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죠? 이런 다 그죠? 6세대 몽땅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뭐 가압류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신탁회사가 이제 많이 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등기부를 보면 있나요? 요거는 이제 맛인데 전화 온 거 얘기입니다. 물어본 거는 소유자가 있는데 이전했어요. 생보 신탁에 이전을 하고 다시 또 소유자한테 마씨한테 또 소유권을 다시 대받습니다. 대받는데 원래 잘 보면요 건전한 설정이 2020년 5월 13일이죠. 그죠? 새마을금고에 뭐 6, 8억, 3억 뭐 설정이 큰 게 있습니다. 종로 제일 새마을금고, 서부 새마을금고, 종로 제일 새마을금고. 자, 이거 봅니다. 다시 봅니다. 이게 얼굴에 자 화면 보세요. 화면 그거 보세요. 접수일자가 똑같죠. 이런 경우 새마을금고 두 개가 이건 종로 서부고 종로 제일이고 이렇게 오는 경우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시름이 이렇게 많아요. 예로 이 위에 거는 한도가 7억이 있고 밑에는 한도가 500이 안 돼요. 대출을 10억에 달래요. 그러면 두 군데 조인해 가지고 접수번호 똑같죠, 지금? 접수번호 똑같죠, 지금? 그죠? 날짜번호 똑같잖아요. 이거는 배당 때도 똑같이 배당합니다. 예로, 7억짜리가 80%면 뭐 5억 6천, 3억짜리는 2억 4천. 그런 식으로 배당할 때도, 접수일자, 접수번호 똑같이 이렇게 많이 해요. 걔들 한 군데 하니까 돈이 모자라거든, 한도가. 그래서 보통 두 군데서 합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출이, 금이 큰 거는 같이 어불러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한 거고, 2020년 5월 13일에 설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전을 받고 신탁회사에서 넘겨받은 날짜도 똑같네. 이전 받고 바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요거 뒤에 설정이 됐는데, 우리 수학시간 물어보는 게 이런 거네요. 2019년 6월 달에 소유자와 신탁사의 이전 접수일이 동일한 상태에서, 그죠? 여기서 볼게네.
이전도 6월달이고, 그죠? 이전도 6월달이고, 생보 신탁이네요. 이전이 되고, 마샨 때는 그 다음에네, 5월달이고. 자, 소유자가 신탁사의 소유권 또는 2019년 9월달에 전세 계약을 신탁사가 아닌 소유자와 계약을 인가한다. 2019년 9월달에 계약을 했대요. 그럼 뭐 2019년 9월 같으면은 신탁회사일 때는, 자, 다시요. 2019년 9월에 계약을 했대요. 9월달에. 그러면은 6월달에 신탁에 갔다가 신탁 원부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9월에 계약서가 이루어졌다. 다시 원이 챈 거는 2020년 5월달인데, 그럼 중간에 이렇게 해서 뭐가 전세 계약이 됐대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요 사람이겠죠. 요 사람이 지금 계약서가 들어갔다. 임대인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6월달에 전세, 9월달에 전세 계약을 신탁사가 아닌 소유자와 임대 계약한 임차인이 있고, 전입신고 확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소유자 인되면서 은행 설정도 잘 됐고, 이런 경우에 9월 계약일 기준으로 신탁사와 소유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 계약 효력 없느냐?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없다고 보고, 원래 소유자로 소유권이 복귀돼 전세가 인정이 된다면은 순위는 건여당보다 계약일이 앞서지만은 계약상 하자 때문에 건여당보다 늦은 후조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는 무효인 계약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개인이 임대인에 도장 찍은 거 아니죠? 신탁사가 개인이 찍은 건데 권한이 없는 개인이 찍은 거예요. 신탁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다 은행하고 합의해서 주기를 하고 파는 거 하는데, 그래서 그냥 지가 살고 있으니까, 키도 지가 가 있으니까 지가 그만 전세를 놨습니다. 그럼 그때 중개사들이 막 개입이 된다고 보면은, 개입이 되는데, 그거 중개하답니다. 문제 걸리면은 책임져야 돼요. 중개사가.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문자가 옵니다. 오면은 대구도 저는 막 문자가 오던데, 하지 말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보니까 500에 40만원 뭐 이런 거래 또. 어떤 거는. 그런 거는 사실은 막 문제 있어도 뒤에 경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경매 들어가면 한 10달 걸리면 400만원 막 땡 처리하고 이러면 별 문제는 없죠. 그런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맞지 않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답변 봅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 점유되고 임대인의 날인한 전 소유자는 형법 347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질문 봅니다. 신탁 등기된 신축 빌라 전세 계약했습니다. 전세 잔금일에 건저당 상환하고 신탁 등기 말소 조건을 계약을 했고, 잔금일에 뭐 이렇게 해서 은행에 상환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신혼부부인데 돈을 주는데 뭐 1, 2억 주는데 이거 어찌 됩니까? 자, 답변 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신탁 원부를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신탁 원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럼 신탁자는 누구, 수탁자 누굽니까? 신탁자는 원소유자죠. 개인 홍길동이고, 수탁자는 개부부동 신탁이고, 사이에 신탁약정 내용을 정한 것으로 등기부 인정이기 때문에 중개할 때 반드시 신탁 원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전세 계약의 경우에 신탁 원부를 보면 대부분 신탁자는 맡긴 사람은 수탁자, 신탁회사의 KB부동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서를 받고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진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까만 거 보면요, 한국공인협회에 또 계정을 보면은 다세대 주택 임대인이 신탁의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사 동의 없이 계속 임대 행위를 한 게는 사기죄 됩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죄가 된다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뒷장에 보면요, 형법 347조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중개한 중개사는 사기죄, 사기가담죄에 해당이 되는가, 막 그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중개할 때 신탁사 되어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강생이 지난번에 그 북부지원에 아파트를 지금 찾기는 내가 그러는데 낙찰 받았어요. 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출 잘 될 때. 그래갖고 이제 1차에서 4억이 받았어요. 낙찰. 그 신탁회사에서 인천의 신협에서 중개가 돼가지고 신탁회사에서 80억 대출했어요.
그럼 4억에 대출 85 법인 받았는데 우리 창원에 여기 함안의 아지매입니다. 아지매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4억에 1차에서 받은 겁니다. 한 2년 조금 넘었어요.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1등이 돼가지고 2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됐어요. 4억을 맞서갖고 됐는데 그래가지고 1등 해갖고 대출을 우리 서울은 대출이 옛날 그때 50% 40%만 있죠. 둘이 가지고 40%입니다. 근데 신탁을 먹기다 보니까 80% 대출 나왔어요. 신탁세요. 대출 이제 그냥 잔금을 치렀어요. 그래갖고 리모델링을 한 5천 가까이 해가지고 4억에 받은 거를 한 6억에 팔라고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서로 신간해가지고 몸 팔았대. 지는 더 받고 싶고 지는 자겨주고 그만 그때는 파는 사람이 버뜩 땡겨야 됩니다. 치야 되는데 그거를 또 1,000만 원 가지고 또 서로가 좀 기분 나쁘게 하다 보니까 그만 안 팔렸어. 그래가지고 전세 납했어요. 그럼 전세 날 때 어찌 하느냐? 그럼 전세를 이제 예를 4억이 또 들어왔대 그때 그러게 들어왔는데 전세를 이제 계약금 10% 받고 잔금을 치를 때는 신탁거를 끈다. 아까처럼 이제 마에서 원위치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대출도 다 꺾이고 인천에 신입에 있는 대출 다 꺼버리고 4억 다 받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대출 완전히 꺼버리고 이제 전세 돈으로 이제 그냥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전세로. 지금까지 이제 전세로 한 2년, 3년 이제 된 건데 그럼 그때 파는 게 좋았나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더 올랐겠죠. 최근 추세를 보면 문정부 때는 계속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신탁 회사에서 하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가구를 신탁을 낙찰받습니다. 전체가 열체되어 있는 거 받았는데 대출이 뭐 다가구 해보기에는 뭐 40%니 42%니 뭐 방이 많으니까 빼버리니까 숫자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신탁회사에서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신탁회사에서 이제 예로 인천에 신입에서 대출 한다 그러면은 신탁회사에서 주면서 소유권 너가 주면서 대출을 80% 80%야 은착입니다. 그럼 낙찰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익이 좋죠. 잔금치를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서 발견된 거예요. 자, 전세를 날라 그러면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그 세입자가 10명 있는데 이제 여러 재계약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좀 어려워요. 신탁사 맡기는 거는 대출은 잘 되는데 한도는 상당히 높은데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에 간단하죠. 간단한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좀 남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근데 중개사들이 보통 신탁 회사 맡기진 소유자가 뭐 KB 부동신탁 대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걸 자꾸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수강생들 부모들이 자꾸 전화 옵니다. 저한테 수강생들이 부모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에 뭐 대구에 이렇게 전세를 한 5천원을 줘야 되는데 신탁 회사 딱 돼야 하는 그럼 그거를 전세가 해도 되느냐? 다 하고 있더라 본게는. 그만 20채 되는 거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도 그렇게 중개사가 해도 된다 그거 뭐 걱정하지 마라 그거 뭐 해도 된대. 그거는 조금 위험한 장면. 대출 다 받아 묻고 지가 권한이 없는데 전세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낑기게 나오면은 힘들다. 그럼 그럴 때는 월세를 주면 괜찮겠죠. 뭐 500만 원에 뭐 월세 한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그래야 끝내야지 전세를 몰빵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해가시죠?